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 뉴스입니다. 헌법은 국가가 정당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중앙선관위가 15일 2020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2020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 115억여 원을 11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정당별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28억 1,602만 8,940원, 미래통합당 25억 2,761만 6,250원, 민생당 16억 2,651만 6,630원, 미래한국당 19억 3,527만 8,490원, 더불어시민당 9억 8,024만 650원, 정의당 7억 3,710만 9,590원, 우리공화당 2,386만 4,810원, 민중당 2억 5,416만 3,800원, 국민의당 3억 820만 310원, 친박신당 1,258만 4,920원, 열린민주당 2억 9,388만 9,760원입니다. 경상보조금은 평상시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으로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2월, 5월, 8월, 11월에 각 정당에 배분 지급합니다. 경상보조금은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 5%를 배분합니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서는 총액의 2%를 배분합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의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가장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정치, 사회 지도자를 양성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민주시민 정치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27일부터 제13기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13기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가 5월 27일부터 10월 14일까지 15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료로 운영됩니다.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는 선거 정치에 관한 전문 과정과 외교, 국방, 경제, 사회, 역사, 인문 등의 교양 과정의 강의와 현장 체험, 문화예술 활동, 유권자 페스티벌 등 공익 활동에 참여하는 자치 활동을 함께 진행하는데 교수진은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명망 있는 인사를 초청해 구성합니다.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인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는 지난 2013년 3월 처음 개설되어 지난해 12기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총 415명의 서해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지도자를 수료생으로 배출했습니다. 한편 선거연수원은 정당 관계자, 일반 유권자 및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교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전환기 민주국가 선거관리기관 등을 초청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제 선거 참관단이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관련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 배포한 영상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절차와 투개표 방역, 특별 사전투표소 설치, 자가격리자 투표 방안 등 투개표 관리 대책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국민들의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또 영어로 제작해 국제선거참관 대상국 및 세계선거기관협의회 회원기관, 국제기구 등에 배포하고 중앙선관위 유튜브에도 게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5개 언어로 번역하여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유권자의 이해와 협조 속에 선거를 마쳤다며 한국의 투개표 등 국회의원 선거 절차와 선거 과정에서의 코로나19 대응 능력을 소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선거가 연기 취소되는 상황에서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최고의 방역이 최선의 선거관리라는 자세로 투표 참여 국민행동 수칙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선거 방역으로 각국의 선거관리기관으로부터 선거 방역 사례 공유 요청이 있었으며 주요 외신에서도 대한민국 선거관리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해 호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다입니다. 오늘은 선거 비용 보전에 대해 정수연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선거 비용 보전입니다. 선거 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이나 물품, 채무, 그 밖의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 선거 비용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일정 득표수 이상인 경우 국가가 보전합니다. 대통령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는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 해당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비용의 모든 항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이나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위법한 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 선거 벽보와 선거 공보를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제출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또 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수당, 실비, 그 밖의 비용, 정당한 사유 없이 지출을 증빙하는 적법한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 후보자가 사용한 차량, 장비, 물품 등 관련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 통상적인 거래 가격 또는 임차 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의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장비, 물품 등의 임차, 구입, 제작 비용, 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 책임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를 제외한 휴대전화 통화료와 정보 이용요금 등도 보전하지 않습니다. 선거비용 보전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보고서를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고 후보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가 해당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보전할 비용 중 위법 행위에 소요된 비용 또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전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당, 후보자, 예비후보자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기 책임자 또는 연설원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보전할 비용 중 그 기부 행위에 사용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전하지 않고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해 기소되거나 선관위에 의하여 고발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위법 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전을 유예합니다. 만약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법에 따라 보전하지 않을 사유가 발견됐을 때는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반환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는 반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기한 안에 반환하지 않을 때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장애 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해 징수 납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 비용은 언제까지 보전할까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정당이 청구한 선거 비용 보전은 관할 선관위의 철저한 청구 내역 확인 조사를 거쳐 선거일 후 60일인 6월 14일까지 지급하는데 보전 비용 법정 지급 기한인 6월 14일이 공휴일이므로 6월 12일까지 보전 금액을 지급합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 선거비용 청구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만큼 더욱 철저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 회복 대회에서 또다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 회복 대회에서 부정선거임을 주장하며 근거로 제시한 주요 내용은 총 8가지입니다. 첫째, 투표관리관에 날인이 없고 일련 번호지가 절취되지 않은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되었다는 주장. 둘째, 서초구 을 지역구 사전투표지가 분당동 관내 사전투표 개표 과정에서 발견되었다는 주장. 셋째,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1번 후보자에게 분류되었고 이는 투표지 분류기에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 넷째, 투표지 심사개수기에 데이터 전송 및 출력 기능이 있어 정보 유출이 가능하다는 주장. 다섯째, 사전투표용지의 2차원 바코드에 52자리 숫자가 나온다는 주장. 여섯째, 구시군 선관위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개표 사무원을 위촉했다는 주장. 일곱째, 개표소에서 투표지를 빵 상자에 보관했다는 주장. 여덟째, 선관위가 관외 사전투표함을 CCTV가 없는 헬스장에 보관했다는 주장입니다. 관련 주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투표관리관에 날인이 없고 일련 번호지가 절취되지 않은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회 참석자가 현장에서 공개한 투표용지는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 청인이 날인된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입니다. 이는 구리시 수택 2동 제2투표구에서 분실된 잔여 투표용지 6매로 분실 투표용지의 일련 번호가 현장에서 제시된 투표용지와 일치합니다. 구리시 선관위는 개표소에서 수택 2동 제2투표소의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교부 수의 불일치로 잔여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해당 잔여 투표용지 등 선거관계 서류가 들어있는 선거 가방을 개표소 내 체력단련실에 임시로 보관했으나 성명 불상자가 잔여 투표용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표용지 탈취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4조 선거사무관리 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교란죄 및 형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관위는 해당 사안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내 우체국 앞에서 파쇄된 투표지 뭉치가 발견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검찰청에 함께 수사 의뢰했습니다. 둘째, 서초구 을 지역구 사전투표지가 분당동 관내 사전투표 개표 과정에서 발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을 지역구 사전투표지 한 매가 분당동 관내 사전투표 개표 과정에서 발견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분당구 선관위는 절차 사무편람에 따라 이를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로 처리하고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 개표 상황표를 작성하여 서울시 선관위에 팩스로 송부했습니다. 해당 서초구 을 지역구 투표지는 분당구 선관위 위원장이 봉인 후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 개표 상황표와 함께 분당구 선관위에 보관 중입니다. 또한 분당구 을 지역구 투표지 개표 시 발견된 분당구 갑 지역구 투표지는 절차 사무편람에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 처리 절차에 따라 개표했습니다. 참고로 분당구 갑 지역구에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는 총 9매였으며 이 중 김병관 후보가 7매, 김은혜 후보가 2매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셋째,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1번 후보자에게 분류되었고 이는 투표지 분류기에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에서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특정 후보자로 분류되거나 기표한 투표지가 후보자 간에 혼입될 수는 없습니다. 선관위에서는 기표란 외에 후보자 기호, 정당 명칸에 기표된 경우에도 유효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표란 외에 후보자 기호, 정당 명칸에 기표된 경우에도 해당 후보자의 표로 분류하기 때문에 기표란에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 사진만으로는 기표 내역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투표지 분류기에 QR코드 인식 장치가 있어 제어용 PC의 DNS 조작을 통해 총 투표자 수와 후보자별 득표수를 특정 IP로 전송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지를 인식하는 광학 센서가 있으나 QR코드를 인식하지는 못하며 운용장치, 즉 노트북은 랜카드를 제거한 후 각급 선관위에 배부되므로 외부 통신망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또한 랜카드가 없어 DNS 정보를 입력할 수도 없습니다. 넷째, 투표지 심사 개수기에 데이터 전송 및 출력 기능이 있어 정보 유출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투표지 심사 개수기는 선거 때마다 일반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용해왔습니다. 2016년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총 4번의 공직선거에서는 플러스 상사와 이뱅킨텍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선정 납품했습니다. 플러스 상사는 CIS 이미지 센서로 다양한 투표지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개수 및 집계까지 가능한 투표용지 개표 개수기 및 그 방법 관련 특허를 2010년에 취득했으나 선관위는 해당 특허 기술이 적용된 투표지 심사 개수기를 임차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용한 투표지 심사 개수기는 단순 보조 장비로 CIS 이미지 센서나 네트워크 연결을 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사전 투표용지에 2차원 바코드에 52자리 숫자가 나온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개표소에서 작성하는 개표 상황표 상단에는 개표 상황 보고 시 입력 오류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명, 선거구명, 읍면동명, 투표구명, 투표용지 교부수 등 기본 정보를 담는 2차원 바코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표소 내 개표 결과 입력 보고석에서 스캐너를 통해 2차원 바코드를 인식하면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용지의 2차원 바코드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과 일련 번호 총 31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일부 인터넷 언론 및 유튜브 채널에서 서울 은평구 선관위가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개표 사무원 6명을 위촉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선관위에서 위촉한 총 542명의 개표 사무원에는 의용 소방대원 62명이 포함되어 있고 그중 1명이 중국 영주권자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5명은 한국인 1명, 한국 국적 취득자 4명으로 모두 선거권이 있는 주민등록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74조는 구시군 선관위는 개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개표 사무원을 둬야 하며 공무원이나 교직원, 은행원, 공공기관 등의 직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개표 사무원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일곱째, 개표소에서 투표지를 빵 상자에 보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도봉구 선관위에서 사전 투표율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 사전에 준비해뒀던 투표지 보관 상자의 수량이 부족해 간식용 빵 상자를 일부 활용하여 투표지를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따라 투표지 등을 보관하여 소송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보관하는 상자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84조는 개표가 끝나면 투표구별로 개표한 투표지를 유효, 무효로 구분하고 유효 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하여 구시군 선관위 위원장이 봉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선관위는 법에서 규정한 대로 개표한 투표지를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구분한 후 각각 포장하여 봉인했고 절차상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여덟째, 일부 인터넷 언론사에서 선관위가 관외 사전투표함을 CCTV가 없는 헬스장에 보관했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확인한 결과 보도사진의 장소는 구리시 선관위 개표소 내의 체력 단련실이며
관외 사전투표함이라고 주장하는 가방은 각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후 투표록, 자녀 투표용지 등 선거관계 서류를 담아 개표소로 이송한 선거 가방입니다. 투개표 당일 투표관리관이 개표소 입구에서 구시군 선관위에 투표함 및 선거 가방을 인계하면 선거 가방에서 필요한 물품을 빼고 개표소 내 일반인의 통행이 없는 별도 장소에 보관했다가 개표 종료 후에 구시군 선관위로 가져갑니다. 다만 해당 보관 장소에 성명 불상자가 출입해 사진을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바 선관위는 향후 선거 관련 물품 등의 보관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5월 12일 현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제기된 선거 무효 소송은 16건이며 증거 보전 신청은 17건입니다. 선관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기된 선거 소송 및 증거 보전 신청 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보장하고 선거권 행사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 선상투표, 재외투표, 거소투표 등이 도입되었고 이로 인해 투개표 과정이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선관위에서는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정성 담보 장치를 두고 있고 선거의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위험 속에서도 2,900만여 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고 전국 17,800여 개의 투표소와 251개의 개표소에서 30만여 명의 투개표 사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므로 그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작이나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개표소에는 개표 사무원 외에도 정당이 추천한 개표 참관인 등이 참여하여 모든 개표 과정을 순회 감시 촬영했고 개표 결과는 현장에서 실시간 공표하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개표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면 그 즉시 현장에서 이의 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여러 차례 사실관계 확인 및 해명 자료 제공을 통해 안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유튜브 채널 등에서 지속적으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의혹 제기자가 출처를 밝히지 않아 사실 확인이 어려워 수사 의뢰한 것은 수사를 통해, 제기된 선거 소송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모든 진실이 빠른 시일 내에 명백하게 밝혀지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시 투표소에서 사용한 비접촉식 체온계 등 방역 물품을 학교, 유치원 등 필요한 기관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접촉식 체온계는 학교, 유치원 등 시급하게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배부하고 자가격리자 투표 관리를 위해 구비한 4형식 보호복의 잔여분은 각 지역 보건소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의 소모품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전달합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